힘내서 합시다. 자, 원.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 원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잖아, 그치? 뭐 3학년 때 뭐 원과 접선, 원과 비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원이라는 녀석은 무엇일까요? 원. 한 점으로부터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정확한 표현은 우리가 자취라고 하는데, 그냥 뭐 다른 용어는 뭐 모임,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 점들의 모임, 아니면 궤적 뭐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뭔 말이냐? 여기 지금 고정되어 있는 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이만큼 떨어진 지점에 어딘가 점이 있고요. 또 여기서 또 똑같은 거리만큼 이쪽으로 떨어진 지점에도 점이 있을 거고, 이쪽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에도 점이 있을 거고, 그지? 그런 점들을 싹 모아놓으면, 그림 진짜 싹 모아놓으면 요런 원이 된다라는 거죠. 즉 여기서부터 이 거리나 여기서부터 이 거리나 여기서부터 이 거리나 여기서부터 이 거리나 뭐 전부 다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점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 옛날에 다 배워서 알죠. 그죠? 원의 뭐? 중심 이라고 부르는 거 다 알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 위에 한 점을 골라서 원의 중심에서부터 떨어진 이 거리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나요? 그죠? 반지름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원의 방정식이니까 저 원을 좌표평면에 표현을 하기 위한 그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을 내가 여기를 중심을 A, B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R. 근데 레디우스의 이 녀석의 맨 앞글자인 R을 따졌습니다. 반지름이 영어로 이제 요렇게 써요. 그럼 이제 원 위에 이제 점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치? 이 점들이 왔다 갔다 할 건데 임의의 한 점을 고를 거야. 그러니까 x, y라고 놓을 겁니다. 오케이? 원 위에 어떤 한 점을 골라도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뭐다? r이면 된다. 그쵸? 이렇게 식을 세울 거라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쓸 거예요. 알았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써보면 루트, 거리는 이제 루트를 씌워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x좌표끼리 빼서 제곱시키고 더하기 y좌표끼리 빼서 제곱시키고 더해서 요놈이 반지름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치? 근데 우리 지금 보니까 루트가 좀 꼴보기 싫잖아.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시켜줘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써놓은 게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식이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는 뭐 어렵지 않죠, 별로. 그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항상 일정하다. 그 점들을 싹 모아놓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얘 하나 들어볼게요. 자, 중심의 좌표가 1,2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의 방정식을 세워보래.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이 우변에 써져 있는 녀석은 반지름이 아니라 반지름의 제곱이 써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무조건 양수값이 써 있어야겠지. 그치? 반지름의 제곱값이 뭐 음수가 되거나 반지름이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니까. 자, 보면 자, 중심이 1,2야. 그러면은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9. 이렇게 쓰면 얘가 중심이 1,2고 반지름이 3인 원의 방정식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됐나요? 눈이 잘 안 보여 혹시? 눈이 잘 안 보여 혹시? 평소에 렌즈 껴? 라식 수술 꼭 해 나중에. 나도 라식 나 한 3년 됐거든. 세상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눈 많이 안 좋아? 아니 그래. 그럼 안 해도 돼.
봅시다. 두 번째 하나 더 해볼게요. 중심의 좌표가 그럼 우리 뭐 0,-1 해볼까요? 반지름의 길이를 뭐 5 정도 잡아볼게요. 그럼 x-0의 제곱이니까 그냥 x의 제곱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더하기 y-1이니까 y 더하기 1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25 이렇게 쓰면 얘가 중심이 0,-1이고 반지름이 5인 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제곱 더하기 제곱은 뭐 이렇게 써져 있는 요 녀석을 원의 방정식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직선도 1차 함수도 직선의 방정식도 이렇게 써져 있는 애들을 표준형이라고 불렀고 한쪽으로 싹 이항해서 이렇게 써져 있는 녀석을 일반형이라고 불렀거든. 원의 방정식도 표준형과 일반형이 이제 둘 다 존재합니다. 그럼 이제 원의 방정식 일반형은 무엇이냐? 얘도 똑같아요. 싹 전개해서 한쪽으로 싹 이항시켜 놓은 형태. 오케이? 그럼 전개를 한번 해보면 x의 제곱도 있을 거고 y의 제곱이 하나 있겠지, 그치? 이제 이거 뭐 마이너스 2ax인데 뭐 a가 이제 계속 바뀌는 숫자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어차피 마이너스 2a라는 숫자도 뭔지 모르는 계속 바뀌는 숫자니까 그냥 대문자 ax 이렇게 쓸게요. 전개하면 어쨌든 무슨 x에 대한 1차항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by 그 다음에 이제 a제곱도 상수, b제곱도 상수, 이항한 r제곱도 상수, 그치? 그럼 상수끼리 막 계산하면 또 몇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 녀석을 그냥 c라고 쓸 겁니다. 는 0 이렇게 써놓으면 이 녀석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표준형을 봐봐. 표준형을 보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바로 찾을 수 있잖아, 그치? 봐봐, 이런 식을 보면 아 얘는 중심이 0,-1이고 25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반지름이 5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일반형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얘 하나 들어볼게요.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3은 0 이라고 써져 있는 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칩시다. 자, 그러면 봐봐. x제곱 마이너스 2x 일단 여기까지만 쓰고요.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거니까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y까지 쓰고요. 는 상수는 이항시켜 3 이렇게 써볼게요. 자, 여기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상수항 몇 필요한가요? 1. 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얘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4. 그럼 왼쪽에 5라는 값을 더해줬잖아, 그치? 오른쪽에도 똑같이 5라는 값을 더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들면 x-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은 8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제 이 녀석을 보고 중심이 몇 컴마 몇이고 그치? 중심의 좌표가 1,-2고 반지름의 길이는 요 놈이 반지름이 아니라 이건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루트 8 해서 2 루트 2가 반지름이다. 이렇게 뭐 표준형으로 일반형으로 고치는 건 뭐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정도, 그치? 다 완전 제곱식 만들 줄 아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완전 제곱 일반형에서의 특징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50페이지를 보면 일반형 써져 있을 때 중심이 어쩌고 저쩌고 써져 있고 반지름이 어쩌고 저쩌고 써져 있는데 그걸 외울 필요 없어요. 알았지? 왜? 실제로 바꿔보니까 금방 바꾸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굳이 뭐 그걸 외워서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 그치? 뭐 반지름 막 2분의 루트 a제곱 막 몰라 길어. 여기서 이제 특징은 일반형의 특징. 우리 직선에서 봐봐. x 더하기 2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직선이 하나 있다고 했을 때 여기다 2배를 한 2x 더하기 4y 마이너스 6이라는 직선은 얘랑 똑같은 직선인 거 알겠지, 그치? 그치? 마찬가지로 여기다 이제 몇 배가 곱해져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굳이 1, 1, 2라고 써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반드시 얘네들의 개수는 똑같아야 됩니다. 알았죠? 왜 결국 2 써 있어야 2로 나눠서 둘 다 1, 1을 만들 거 아니야, 그치? 그래야 이제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올 거니까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같기만 하면 돼요.
같고 이런 애들을 전개한다고 해요. 이런 애들을 전개를 하면 x랑 y랑 곱해져 있는 항은 절대로 나올 수 없겠지, 그치? 이런 애들을 전개한다고 하면 x라는 값 녀석이랑 y라는 녀석이 곱해져 있는 x, y라는 항은 없을 거야, 그치? 분명히, 그치 기서가? 그래서 x, y 항은 존재하지 않는 x, y에 대한 2차식입니다. 이게 일반형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생긴 녀석들은 거의 다 원입니다. 거의 다. 이게 왜 거의 다 원이냐? 예제 지울게요. 이거 지워도 되죠?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50페이지의 아래쪽에 보기 4번 볼게요. 문제가 뭐라고 써져 있냐면 다음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4ay 더하기 6a제곱 뭐 엄청 무지막지하게 길게 생겼죠. 마이너스 4a. 자, 다음 식이 원의 방정식이 되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왔는데 상수 a의 범위를 구하랍니다. 그럼 보면 x제곱 y제곱 개수가 똑같지, 그치? 1차 있고 여기 뭐 전부 다 상수 취급할 거니까 x, y 곱해져 있는 항도 없지, 그치? 그럼 얘를 그냥 얘가 원이지 무슨 뭐 원이 되기 위한 또 a 값의 범위를 왜 구하라고 하냐면 얘를 주시면 돼. 왜 얘를 막 표준형으로 고쳐서 우변에 있는 숫자가 딱 음수가 되면 이제 얘는 원이 아니니까 이거를 좀 조심해줘야 되거든. 봅시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x제곱 더하기 2ax 쓸게요. 그 다음 완전제곱식 만들려면 여기 a제곱 필요하지. 이제 쓰면서 넘어갈게. 그쵸? 마찬가지로 이제 y제곱 더하기 4y 4ay 까지 썼으면 완전제곱식 만들려면 4a제곱 필요하지, 그치? 그럼 지금 여기 6a제곱에서 a제곱 하나 4a제곱 하나 썼으니까 5a제곱 썼지, 그치? 그럼 나머지만 이항시킬 겁니다.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예요, 그치? 그럼 지금 여기 써져 있는 녀석이 반지름의 제곱인데 그럼 이 값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안녕. 조금 늦었네. 어? 버스 왜 안 오지? 내일 수능이라고 버스 아저씨 쉬나? 자. 그리고 참고로 내일 수능 시험 보는데 막 그 1시 그쯤 막 영어 듣기 평가할 때 학교 시험장 근처에서 막 시끄럽게 떠들면 경찰서에 잡혀갑니다. 알았지? 그래서 지금 이 부등식을 풀 건데 우리가 아직 이 2차 부등식을 배우진 않았거든. 이게 어디서 배우냐면 수학상에 15단원에서 배울 내용이어서 이거에 대해서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이제 어떻게 푸는지 알려줄게. 어렵지 않아요.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할 거예요. 왜 우리 2차 방정식 풀 때도 최고차항 계수 음수로 놔두지 않잖아, 그치? 마이너스 1 곱하면 우리 음수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정도는 알고 있죠, 그쵸? 그쵸? 그러면 요 녀석이 우리 2차 방정식 푼다처럼 생각을 해서 이제 인수분해까지 돼. 이런 거거든. 봅시다. 두 개를 이번엔 곱한 게 0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 말은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지, 그치? 그치? 그러려면 봐봐 이런 거야. 수직선이 있고 여기 이제 A축이라고 해봅시다. A의 범위를 찾을 거니까 1이 있고요. 3이 있어서 이 값, 3보다 큰 값을 집어넣으면 있잖아? 얘도 플러스 그치?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0보다 작을 수가 없겠지, 그치? 여기 있는 값을 1하고 3 사이 값을 집어넣으면 요 녀석은 플러스인데 요 녀석은 마이너스, 그치? 이해돼? 이해돼? 자 봐봐 1하고 3 사이에 아무거나 2 정도 골라볼까? 2를 여기다 집어넣어봐. 양수야 음수야? 여기다 집어넣어봐. 양수야 음수야? 그치? 그러니까 얘들 곱하면 음수가 된다. 이해됐나? 3보다 큰 값 뭐 4 정도 골라보면 얘도 양수 얘도 양수니까 음수가 안 된다. 이걸 하는 겁니다. 이 사이 1보다 작은 값 뭐 0이나 뭐 마이너스 1이나 이런 걸 골라보면 얘도 음수 그럼 곱하면 양수, 그치? 즉
둘이 곱해서 음수가 되려면 1하고 3 사이 값만 돼요. 이런 얘기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 녀석의 답이 1보다 크고요 3보다 작다 라는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2차 부등식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조금 거기 가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배울 거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찾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2차 부등식 쓸 일이 뭐 거의 없어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나요? 쭉 읽어봐. 한 명이 아직 안 왔는데. 다음, 이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모든 상황에서 보통은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무슨 짓을 하냐? 지금 이 식 보니까 뭐랑 뭘 알면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알면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부분 상황에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찾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유형들이 나오냐면 이쪽만 좀 지울게요. 그냥 대놓고 중심이 몇 컴마 몇이고 반지름이 몇인 원은 뭐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답 구할 수 있고, 그치? 이런 문제. 지름의 양 끝점 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 자, 이때는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찾을 거냐? 문제가 뭐냐면 원이 있으면 지름이라는 거는 원의 중심을 관통하는 어떤 현, 지름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그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이 점의 좌표가 주어졌다 이거야. 그래 놓고 이제 이 원의 방정식을 찾아라 뭐 요런 걸 물어보는데, 원의 중심이면 여기 보세요. 이 두 점의 좌표를 알면 중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죠, 그쵸? 그치? 왜 중점 어떻게 찾았어? 두 점의 평균. 원의 중심 찾았고요, 그쵸?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찾았으면 이 길이가 반지름이잖아, 그치? 아니 뭐 이 길이도 반지름이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구해보면 반지름.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우리 16단원에서 배웠던 거. 그걸 쓰면 반지름의 길이도 찾을 수 있겠네, 그치?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18-1번에 2번 문제 볼게요. 문제가 거기에 이제 이렇게 써져 있죠. A가 5,1이고요. B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거 문제에서 이제 요 녀석이 지름의 양 끝점인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문제가 지금 이렇게 생겼지, 그치? 그치? 자, 원의 중심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봐봐, 지금 하나가 5,1, 하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원의 중심은 두 개의 평균. 더해서 2로 나누면 2. 더해서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 그치? 이게 중심이고, 나이 먹어가지고 손에 힘이 없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구해도 반지름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구해도 반지름이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데 하나 구해보자 이거야. 근데 얘랑 얘 가지고 거리 한번 구해볼까요? 반지름의 길이는 그럼 루트 x좌표 끼리 빼서 제곱, y좌표 끼리 빼서 제곱하면 반지름이 루트 13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제 원의 방정식이 x 마이너스 x좌표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y좌표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써준다라는 겁니다. 지금 뭔 소리인지 알아듣겠나요? 못 알아듣겠나? 봐봐. 중심의 a, b고 일단 속성. 중심의 a, b고 반지름이 r인 원.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쓴다고. 그러니까 봐봐. 중심이 1, 2고 반지름이 3이야. 그럼 x 마이너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이해됐나? 그러니까 얘도 중심, 반지름이니까 똑같이 쓴 거죠. 원이 뭔지는 알지, 그치? 그 정도는 아니고. 됐나요? 여기까지 됐나요? 어렵지 않죠, 그쵸? 어렵지 않죠? 기석이 알아듣고 있나요?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듣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이렇게 나머지 일단 좀 써놓고 싶어서.
요 녀석이 이제 새 원 위에 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 요 녀석. 얘만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얘가 제일 좀 특수한 상황이에요. 이건 뭐냐면 원이 하나 있고요. 감자같이 생겼지만 원입니다. 자. 원 위에 그냥 원의 뭐 지름의 양 끝인지 어딘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원 위에 세 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어딘가 몰라 그냥 세 점이 주어져 있어. 뭐 두 개를 연결하면 지름이고 뭐 수직이 되고 뭐 이런 정보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세 점만 딸랑 주어져 있어. 이 세 점을 지나는 원만 구하래요. 그럼 이제 요 녀석은 이 세 점을 가지고 중심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뭘 쓸 거냐? 요 녀석은 일반형을 쓸 겁니다. 일반형을 써서 원의 방정식을 찾는 유일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나만 좀 잘 기억해 놓으면 돼. 나머지는 다 중심 반지름 찾아서 원의 방정식 세울 건데 지금 요 녀석이 원의 방정식 일반형이거든. 그래서 요걸 써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겁니다. 얘만. 그럼 뭐 할 거냐? 봐봐. 일반형을 써서 원의 방정식을 찾는다는 건 A, B, C 이 내가 모르는 이 세 상수값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럼 이 세 상수값을 찾으면 되니까 이 세 점의 좌표를 이 식에다가 차례대로 대입을 하자라는 거예요. 대입해서 연립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일반형 어떻게? 세 점을 대입해서 연립 방정식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 문제가 이제 기본 문제 18-1번의 3번 문제인데요. 봅시다. 세 점이 4,1, 6,-3, 세 점이 A, 4,1, B, 6,-3, 맞냐? C, -3,0.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을 구하랍니다. 자, 여기다가 일반형에다가 A부터 대입해 볼까요?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다. 그러니까 X에다 4, Y에다 4, Y에다 1을 대입하는 겁니다. 지금 알았지? 대입하면 16하고 1이니까 17 더하기 4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 됐나요? 기석이 됐나요? 두 번째 6,-3. 그러니까 X에다가 6, Y에다 -3. 그럼 36하고 9가 될 거니까 얼마예요? 더하면? 얼마? 45요. 갑자기 물어봐서 당황했어. 그치? 45 더하기 6A -3B 더하기 C는 0. 됐나요? 여기까지? 또 C도 대입해볼까요? X에다 -3, Y에다 0이니까 9 -3A 더하기 C는 0. 이렇게 해서 얘네 둘이 빼요. 뭐에서 뭘 빼든 그냥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뺄게요. 정리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빼면 계산이 안 돼. -28 -2A 더하기 4B는 0. 빼면 C가 없어지잖아. 그치? 또 얘네 둘이 그냥 빼요. 이거 얼마야? 36 더하기 9A -3B는 0이니까 이제 얘네 둘 연립해서 AB 값 찾는 건 다 할 수 있죠. 그쵸? 그럼 AB 값 찾았으면 뭐 여기다 대입하든 여기다 대입하든 AB 대입하면 C도 찾을 수 있어요. 그치? 됐나요? 그래서 ABC 찾아서 이대로 그냥 답 써주면 됩니다. 알았죠? 일반형으로 놓고 문제 풀건 일반형으로 그냥 답 써주면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도 x제곱 더하기 y제곱 -2x 더하기 6y 뭐 어쩌고 저쩌고 써 있어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기본 문제 18-1번 안 했으니까 이것도 하고 넘어갈게요. 기본 18-1번. 중심의 좌표가 주어져 있고요. 1,6을 지난답니다. 네, 이제 항상 그림 그려버릇 해야 됩니다. 봅시다. 원이 하나 있고요. 중심의 좌표가 얘가 -2,3이고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원이 어딘가 1,6을 1,6이 이렇게 있어서 1,6을 이렇게 지난대요. 그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네, 그치? 그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보면 루트 x좌표끼리 빼서 제곱, y좌표끼리 빼서 제곱이니까 3루트 2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럼 중심을 원래 알고 있고 반지름도 알고 있고 요 놈 가지고 답 쓰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x 더하기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얼마? 18. 이렇게 써주면 1번 문제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어려워 미쳐버리겠나? 좀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2번. 기본 문제. 자, 문제가 뭐냐? 중심이 어디 위에 있고 중심이 y는 x 더하기 1 위에 있고 3,2를 지나며 x축에 접하는 아이씨 멍청이 이거 지금 이거 쓰면 안 되고 내가 이거 설명도 안 하고 막 설명도 안 해주고 막 문제를 풀으라고 선생님이 지금 정신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걸 하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적을 시간을 줄 테니까 일단 쭉 들어봐요. 내가 지금부터 한 10분 동안 10분 15분 동안 설명을 할 건데 뭐부터 할 거냐? x축에 접하는 원 이란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우리 원을 배웠으면 우리가 오늘 한 원에 대해서 이제 무엇을 중심이랑 반지름 뭐고 식은 어떻게 세우면 이제 이런 걸 배웠고 그 다음은 우리가 차례대로 뭘 할 거냐 원하고 한 직선이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관찰을 할 거거든. 그 중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x축과 y축과는 뭐 접한다, 두 점에서 만난다 이제 이런 상황 또 아니면 다른 그 외에 다른 직선과 뭐 한 번 만날 때, 두 번 만날 때, 만나지 않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관찰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x축에 접한다. 우리 원이 직선에 접한다라는 표현은 이제 어느 정도 어떤 표현인지는 다 알지, 그치? 원이 하나가 있고 x축이 요렇게 생겨 먹으면 이게 지금 x축에 접하는 원이죠, 그쵸? 물론 아래쪽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치? x축에 접하는 상황. 자, 그러면 우리 이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해봅시다. 질문.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일까요? 그럼 b, 그쵸? 우리 좌표 평면에서 봐봐, 여기가 2,3이야. 그럼 이게 여기서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얼마야? 3. 그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b가 되는데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지름이잖아, 지금, 그치? 반지름이 b라는 얘기야. 근데 이제 원이 이렇게 아래쪽에 있어서 중심이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럼 이때는 요게 반지름일 거잖아, 그치? 근데 이때 이 길이는 얼마야? b 아니죠. 마이너스 b가 돼야겠지, 그치? 이해돼? 왜? b가 음수일 거니까. 그러면 b가 양수이거나 음수이거나 항상 똑같은 표현을 쓰고 싶어. 그럼 그럴 때 우리 사용하던 기호가 뭐였어? 절대값, 그치? 그렇죠? 그래서 x축에 접하는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과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세울 때 a, b, r 문자를 3개를 썼었는데 문자가 하나가 줄어들었네, 그치? 그래서 이제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제곱 대신에 요놈 제곱시킬 건데 절대값은 제곱할 때는 있으나 마나지, 그치? 그러니까 그냥 b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x축에 접하는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엔 두 번째로 y축에 접하는 원도 또 볼 건데 두 번째 y축에 접하는 원. 얘도 뭐 그림 한번 그려보면 내가 원을 너무 못 그려가지고 걱정이네.
그러니까 원이 있고 이제 y축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 상황이 지금 원이 y축에 접하는 그림이겠죠, 그렇죠? 물론 원이 이제 왼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았지? 자,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심을 여기를 이제 a, b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접점까지 이렇게 딱 그으면 수직이 된다, 뭐 이런 건 우리 중딩 때 다 배웠으니까.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너무 어려운 건가? 길이 a가 돼야겠지, 그치? 마찬가지로 이제 중심 이번에 이쪽에 있을 때는 a, b라고 하면 요 길이가 마이너스 a 이제 이렇게 될 거니까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그럼 항상 통일하려면 중심 반지름의 길이가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과 똑같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a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세워놓고 문제를 풀면 문자가 하나 좀 줄어들겠지, 그치? 이게 y축에 접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내가 무엇을 할까요? 세 번째 내가 뭐 할까? 1, 2번 내가 얘 했는데 3번 뭐 할까 내가? 중점? 아니, 어디에 접하는 걸 할 건데 세 번째는 무엇을 할 거냐?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상황을 좀 관찰을 할 겁니다, 알았지? x축에도 접하면서 y축에도 접하는 세 번째 x축과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을 좀 볼 겁니다. 얘가 좀 할 말이 많아요. 큰일 났다. 일단 원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 원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냥 봐, 알았지? 이상해 보여도 그냥 봐. 원이, 알았지? 마음의 눈으로 쳐다보라고. 원이, 알았지? 자, 그럼 얘는 이제 중심이 여기 있을 건데 x축하고도 접하니까 여기다 연결해도 수직, y축하고 접하니까 여기다 연결해도 수직. 얘도 반지름, 얘도 반지름, 그치?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뭐라고 쓰면 좋겠냐 하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잖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a, a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냥, 그치? x좌표도 a, y좌표도 a. 둘 다 b, b라고 써도 되고요. 오케이? 그러면 그때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 녀석은? a. 그치? 뭐 이 길이 구하나 이 길이 구하나 어차피 다 a고 그게 반지름이겠지, 그치? 됐나요? 됐나요? 그러면 원의 방정식을 뭐라고 쓸 수 있냐? x-a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은 a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세울 수 있겠네, 그치? 됐네. 자, 두 번째 이제 이 왼쪽에다가도 할 건데 봅시다. 여기도 이제 중심이 있다고 하면 얘가 반지름일 거고 여기다 이렇게 연결한 것도 이제 반지름일 거고 길이가 당연히 똑같을 건데 문제는 이 녀석은 a, a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사분면에 있는 점이니까 x좌표랑 y좌표가 부호가 다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제 여긴 뭐라고 하면 딱 좋을까? 마이너스 a, a 정도로 쓰면 딱 좋겠죠, 그쵸? 그치? 우리 좀 알아들었으면 좀 고개라도 좀 끄덕끄덕 해주고 좀 그러면 안 돼? 기사가 좀 그렇게 해주면 안 될까? 혜리가 좀 그렇게 해주면 안 될까? 화났어 혹시? 기석이 화났어? 선생님이 너무 어려운 거 해가지고 화났어? 혹시? 화났네, 선생님 화났네. 아니야? 좀 대답까지 아니어도 돼. 대답 포기했어.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돼? 자, 봅시다. 그럼 이제 이때는 어쨌든 반지름의 길이는 a이다 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이때는 원의 방정식을 요렇게 쓸 겁니다. x 더하기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a의 제곱은 a제곱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이제 똑같이 세 번째 걸 또 해보면 이렇게 있을 건데 여기 수직 중심 길이 같고 질문 이 점의 x좌표랑 y좌표는 같아 달라? 같아 그치? 그러니까 근데 음수잖아.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여기도 a, a라고 할 겁니다. 왜? a가 음수면 되는 거잖아. 이해돼? 여기를 그냥 a, a라고 할 거야. a가 음수면 되는 거고. 그치? 굳이 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따로 쓸 필요 있나요? 따로 써야 되나? 어때 예원아? 따로 해야 돼? 아니야. a, a라고 놓으면 반지름의 길이가 대신 여기서는 마이너스 a가 돼야겠지. 그치? 그럼 이제 얘 가지고 원의 방정식 세워보면 x 마이너스 a의 제곱, y 마이너스 a의 제곱, 반지름 마이너스 a 어차피 제곱시키면 a 제곱. 그치? 그래서 요 녀석은 이 식 하나가 제 1사분면하고 3사분면하고 해서 이렇게만 쓸게요. 1사분면하고 3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원을 뜻합니다. 알았지? 1사분면에서 접하든 3사분면에서 접하든 그냥 이 식 쓰면 된다 이거야. 알았지? 1사분면에서 접할 때는 이건 a가 양수인 상황이고 3사분면에서 접할 때는 a가 이제 음수인 상황이고. 아니 노란색까지는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놓고 풀면 풀릴 거예요. 걱정 없이. 알았지?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4사분면도 갈수록 못생겨져 가고 있는데 이렇게 놓으면 어쨌든 요 길이랑 요 길이는 같을 거고요. 대신 이 점의 좌표는 절대값은 똑같아. 부호는 다른 숫자들이 들어올 거니까 여기도 그냥 마이너스 a, a라고 하자 이거야. 오케이? 아니면 a, 마이너스 a라고 뭐 해도 굳이 상관은 그게 중요하진 않아. 알았지? 뭐가 중요하냐? 얘는 여기가 똑같은 부호가 들어가야 되고 얘네는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야 된다. 이 정도만 중요하지 마이너스가 어디 붙어야 돼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마이너스 a, a라고 놓으면 반지름의 길이가 역시 마이너스 a가 나올 거고요. x 플러스 a의 제곱, y 마이너스 a의 제곱은 a 제곱이라는 원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녀석 하나가 제 2사분면과 4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샬라 막 이런 언급이 나오면 있잖아. 문제에 뭐가 하나 써 있을 거냐면 몇 컴마 몇을 지나고 이렇게 써 있을 거야. 몇 컴마 몇을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어쩌고 저쩌고 써 있을 거거든. 그럼 그때는 그 몇 컴마 몇이 몇 사분면의 점인지만 보면 돼요. 왜? 아니 봐봐. 그림 보면 4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1사분면에 있는 점을 지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뭐 1사분면의 점 2,3을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하면 그냥 얘 떠올리면 된다 이거. 오케이. 자, 하나 더. 우리 a, a라는 걸 보면 좀 더 쉬운 거부터 a, 2a 더하기 1이라는 걸 보면 혹시 떠오르는 게 있나요? 우리 첫 수업 시간에 뭐 이런 거 있었죠. 이 점이 있잖아. y는 2x 더하기 1 위의 점이네. 생각할 수 있겠나요? 그렇잖아. x에다 a 넣으면 y가 2a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니까 이 점은 y는 2x 플러스 1 위의 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나요? 예원이 생각할 수 있겠나요? 이해됐나요? 봐봐 a, b가 y는 2x 더하기 1 위의 점이래. 그럼 뭐 할 수 있어? 얘 일단 대입할 수 있지. 그럼 b는 2a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b가 얘랑 똑같다니까 b 자리를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않을까? b가 얘랑 똑같대잖아.
그럼 B 자리를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잖아. 똑같은 걸로. 여기까지 이해돼? 돼? 돼? 이건 이해돼? 얘 어떻게 나온 건지 이해돼? 얘 A, B였잖아. 얘 여기다 대입해서 이게 나왔지, 그치? 근데 B랑 2A 더하기 1이 똑같대. 그러니까 B 자리에 똑같은 다른 거 써도 되지 않아? 똑같은 다른 녀석.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봐봐. 1 집어넣으면 몇 나와? 3. 2 집어넣으면 5. 그치? 넣은 숫자의 2배보다 1 큰 값이 Y좌표로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X좌표를 뭘 하나 고르면 Y좌표는 X좌표의 2배보다 1 큰 수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X좌표 A라는 걸 고르면 Y좌표는 X좌표의 2배보다 1 큰 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해돼? 이렇게 하면 이해돼? 그럼 이제 얘를 보고 거꾸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얘를 보면 뭘 떠올려야 될까요? 이 녀석은 어떤 직선 위의 점일까요? 이 녀석은 어떤 직선 위의 점일까요? 얘를 보면 y는 얘랑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쓰면 되지 않아? 이 녀석은 y는 x 위의 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 a라는 녀석을 보면 이 녀석은 y는 마이너스 x 위의 점이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x에다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 y는 a가 나오니까. 이해됐나요? 따라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이 그림들 있잖아. 그 중에 1, 4분면하고 3, 4분면을 3, 4분면에서 접하는 원은 있잖아. 중심이 반드시 y는 x 위에 있습니다.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2, 4분면하고 4, 4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중심은 반드시 요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좀 적어봅시다. 이건 지워도 되고. 물 한 모금만 마셔볼게요. 야, 나 피곤해? 뭐 하다 왔어? 원래 다 그렇지 뭐. 원래는 집에 쉬다 와? 응, 잠깐만. 여섯 시 반 수업이야. 그러니까 6시 반 수업이에요? 7시 수업이야. 멍청이. 화요일은 7시 반인데 수요일은 화요일은 7시 반. 맞죠? 7시 반인데 수요일은 7시야. 저 화수 못 보네. 아니 화수 토일인데 토일은 둘 다 6시 반. 보통 몇 시에? 10시. 3시간 반씩. 3시간.
원래 우리가 크니까 기본 수업 시간이 최소 6시간 아니면 6시간 반, 7시간 이렇게 구성돼 있거든 수업들이. 네. 화토 하는 거는 합쳐서 6시간짜리고 수일 하는 건 합쳐서 6시간 반짜리. 제 토요일 몇 시에 와요? 토요일, 일요일 둘 다 6시 반에 오면 됩니다. 어제 뭐 했어? 저 어제 수원. 오늘 수상, 오늘 수하, 그치? 토일도 수상, 수하. 오케이? 시간은 똑같이 6시 반. 다 적었어요? 다 적어. 네, 오늘 9시 반까지 있어요. 아니 10시까지라니까 뭔 소리야. 10시까지. 너무 길어? 금방 가요 10시. 벌써 8시야. 쌤 저번 이번 주 일요일에 6시에 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날 6시에 오라고 할 거야. 이번 주 일요일은 근데 보강도 있어. 6시 30분 일찍 시작할 거야. 저도요? 너는 여기 학생 아니야? 아, 보강이에요? 보강이라면 오늘 원예 방정식이 할 게 많아서 그 숙제 검사를 안 했거든 오늘. 그러니까 저번 시간 그 직선의 방정식 숙제 검사를 일요일 날 할 거야. 그래서 30분 일찍 부르는 거야. 그거 강의 보고 숙제 해와야지, 그치?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안 풀 거야? 아, 수상하고 왔다 어? 수상하고 왔다 갔다 하는 숙제하고 있어요. 둘 다 해야죠. 자, 다 적은 거 같으니까. 다 적은 거 같으니까. 희석이 다 적었나요? 다 안 적었네요. 힘들어. 저 6시 반이에요. 내가 좀 이따 써서 줄게, 알았지? 집에 갈 때. 써줄게. 네가 그렇게 계속 물어보면 나도 헷갈려 막. 자, 왼쪽부터 조금씩 지울게요. 이걸 가지고 우리 문제 하나 좀 풀고 내가 문제 2개 풀어줄 겁니다. 52페이지에 기본 문제 18-2랑 유제 18-2랑 2개를 풀어줄게요. 기본 문제 X축과 Y축 동시에 접하는 게 없어서 중심이 Y는 X 더하기 1 위에 있고 3,2를 지나며 X축에 접한대요. 봐봐요. 중심이 Y는 X 더하기 1 위에 있고 를 가지고 그럼 내가 중심을 A, B라고 놓을까요? 그쵸. A, 중심의 좌표를 A, A 플러스 1이라고 놓겠죠. 그쵸? 자, 그 다음 X축에 접한답니다. 그럼 내가 반지름을 R이라고 놓을까요? X축에 접할 때 아까 B의 절대값이 반지름이었죠. 그쵸? 얘가 그 B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녀석이고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반지름은 A 더하기 1의 절대값 이렇게 놓겠죠. 그치? 이렇게 놓. X축에 접할 때는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니까. 그치? B의 절대값. B 대신에 A 플러스 1을 쓰는 거니까. 그치? 뭔가 되게 아리송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안 됐나? 됐나? 자, 그럼 원의 방정식을 봅시다. 그럼 여기까지 x-a의 제곱 더하기 y-a-1의 제곱은 반지름 제곱 a 더하기 1의 제곱이다. 이렇게 세우지 않겠나요? 그치? 얘가 어딜 지난대? 3,2를 지난답니다. 뭐 직선이든 원이든 뭐가 지나 그럼 뭐 할 거야? 대입할 거야, 그치? 지금 뭐 좀 헷갈리나 이 개념이? 여기 어디가? 여기 이해됐죠? 네가 대답했으니까 여기 이해됐나요? 그래서 식을 여기까지 세운 거. 뭐지? 3,1을 지난다 했는데 이게 양수여서 식을 아니. 지금 그 양수 음수 따지는 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때만 보면 돼. 지금 쟤는 X축에만 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원이 3,2가 X축 위에 있으니까 위에 있겠거니 하고 그냥 풀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그건 생각할 필요 없이 중심 요놈 해서 이렇게 세우고 반지름 요놈 해서 이렇게 세우면 여기에다가 얘를 대입하자 이거. 식을 여기까지 세웠으면 3,1을 저기다 대입하는 겁니다. 이제 저 원이 3,1을 지난다니까.
그럼 3,1을 대입을 하면 이제 뭐 2차 방정식이 하나 나와요. 3-a의 제곱 더하기 2 대입하면 여기가 1-a의 제곱인가요? 는 a 플러스 1의 이렇게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x에다 3, y에다 2를 대입한 거예요. 근데 여기 2 대입하면 1 빼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1이 된 거고요. 안에 거 계산해 준 겁니다. 기석이 됐나요? 됐나요? 전개를 할 건데 전개를 하면 a제곱 마이너스 10a 더하기 9는 0. 아니, 내가 그냥 좀 생략한 거예요. 싹 전개해서 싹 이항한 겁니다. 알았죠?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a 값이 그럼 a 값이 두 개가 나오네. 여기 9인데 9. 또는 9가 나오니까 답도 두 개입니다. a가 1일 때 답 하나.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4. 1 대입했을 때. a에다 9 대입하면 x-9의 제곱 더하기 y-10의 제곱은 100. 해서 답이 a 값이 두 개여서 답도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a 값 찾은 걸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답 쓴 거예요. 나는 이 식을 찾고 있는 거니까. 이게 왜 두 개 나오냐면 그림을 확인을 안 해보니까 이게 짝짝 좀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 자,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까지는 따라 그릴 필요는 없지만 어떤 상황이냐. y는 x 플러스 1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계속 하는 이런 직선일 거예요. 근데 3,2가 어디 있어? 3,2가 여기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중심은 여기 어딘가 있어야 돼. 중심이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어서 원이 이렇게 그려져야 돼, 그렇지? 근데 문제가 그러니까 중심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서 봐봐, 이 점을 지나면서 x축에 접하는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져 있다는 거죠. 그런 원이 왜 두 개냐? 중심이 저 멀리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지나면서 여기서 x축하고 이렇게 딱 접하도록 지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만한 원 중에 x축과 접하면서 이 점을 지나는 원이 이렇게 두 개의 그림이 생깁니다. 알았죠? 그래서 답도 두 개예요. 오케이? 괜히 그렸나? 너무 어렵나? 자, 이게 기본 문제 18-2번 이었고요. 여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지우지 말자. 자, 유제 아래쪽에 유제 18-2번을 풀 겁니다. 왜 공간 이만큼만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 그만큼 쉬운 문제.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중심이 직선 x 더하기 2y는 9 위에 있고 4,4를 지난대요. 그 다음에 x축과 뭐야? 뭔 소리? 4,4는 밑에 문제잖아. 중심이 요 녀석 위에 있고 x축과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랍니다. 자, 봅시다. 중심이 봐봐. 얘는 좀 굉장히 특이하게 풀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난 이런 걸 쓸 겁니다.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대지, 그치? 근데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대지, 그치? 그러려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중심이 요 녀석 위에 있던지. 지금 우리 문제에서 단 중심은 제1사분면이 위에 있다니까 얘는 안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중심이 요 녀석 위에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중심이 요 녀석 위에 있대, 그치? 문제에서 그렇잖아. 문제 중심이 요 놈 위에 있고, 그치? 근데 요 녀석 위에도 있어야 되는 거 알잖아, 우린. 그럼 얘 위에도 있어야 되고 얘 위에도 있어야 돼, 그치? 그럼 어디를 지나겠어? 어디가 중심이겠어? 얘네 둘의 교점이 중심이겠지. 요 녀석 위에 있기도 하고 요 녀석 위에 있기도 하려면 얘랑 얘가 만나는 지점 위에가 중심일 거 아니야, 그치? 즉 얘네 두 개의 교점이 중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중심이 요 녀석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니까 이걸 떠올린 겁니다.
요 녀석 위에 있고 요 녀석 위에도 있고. 그럼 중심이 얘 위에 있으면서 얘 위에도 있으려면 얘네들의 교점 위에 점이어야 된다는 거죠. 교점이어야 된다. 교점 어떻게 찾죠? 두 개 뭐 연립 방정식 하죠, 뭐 그치? 두 개 연립을 합니다. 샬라 이렇게 연립을 하면 교점의 좌표가 3,3이 나와요. 교점의 좌표가 3,3이 나와요. 아니, 교점이 3,3이에요. 봐봐, 교점이 3,3이야. 반지름이 얼마야 그럼? 3, 그치? 교점이 3,3, 반지름도 3. 그럼 뭐 원의 방정식 다 세웠습니다. x-3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여기 초반에 학생들이 여기 많이 실수합니다. 반지름의 제곱을 써야 돼요, 반드시. 반지름 써가지고 많이 틀려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이제 이런 성질들을 계속 이용할 거예요. 왜? 막 이렇게 세워서 어디 갔어? 2차식을 이용하는 것보다 1차식, 이 직선들을 가지고 계산을 하기가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오케이? x축에만 접해, y축에만 접해. 걔는 뭐 그 중심이 그 점이 어떤 중심을 지나야 된다 이런 게 없단 말이야. 특정 고정되어 있는 직선이. 근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이런 상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점 찾아서 문제 풀면 된다라는 거예요. 축축. 자, 그 다음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그럼 다 지우고 열심히 지우고 왼쪽 거 지울게요. 야, 나 시계는 왜 봐? 쉬었으면 좋겠어? 네? 쉬었으면 좋겠어? 그러고 있었어. 중간에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할 때쯤 이제 좀 쉬자고 말을 해요. 알았죠? 내가 누차 말하지만 말을 안 하면 진짜 나는 그냥 안 쉬고 계속 해. 알았지? 알았지? 자, 그 다음은 원 밖의 원 밖이 아니야. 원 위의 점에서 원이 있고 그 원 위에 어떤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직선 또는 점까지의 최대 최소거리. 난 앞으로 계속 최대값 대문자 m을 쓸 거고요. 최소값은 소문자 m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최대 최소거리 라는 뜻인데, 참 딱 저것만 읽었을 때 이제 무슨 감이 좀 잘 안 오거든. 무슨 얘기냐? 먼저 직선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점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원이 있고요. 원 맞냐? 강원도 감자가 막 하나 봐. 내가 원래 원을 진짜 잘 그렸는데 옛날에 어떤 학생이 원을 완전 똑바로 잘 그리면 변태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삐뚤게 그리기 시작한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됐어. 자, 점이 하나 있어요. 이거 봐봐. 원 위에 점이 막 계속 바뀔 거 아니야. 빙글빙글 돌 거 아니야. 그치? 원 위에 점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거리가 있겠지. 또 점이 여기서 바뀌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치? 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이렇게 막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점이 어디 있어야 이 거리가 제일 짧으며 어디 있어야 제일 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알았죠? 그럼 이제 얘는 어떤 아이디어냐면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반지름을 이렇게 키워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이런 원이 있고 또 커지면 이제 이렇게 있을 거고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치? 커지다 보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겠지. 그치? 딱 맞닿아 있는 상황이 있을 거고 거기서 좀 더 커지면 뭐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일부만 그리는 겁니다. 원에 지금 좀 더 커지면 막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그치? 그러다 좀 더 커지면 딱 이렇게 맞닿아 있는 상황이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이 원들의 교점들, 지금 이 교점들에서 거리를 보면 처음 맞닿아 있는 상황에서 거리가 당연히 이게 제일 짧겠죠. 그렇죠? 왜? 여기서 여기까지보단 여기서 이 거리가 무조건 더 짧을 거라. 마찬가지로 제일 마지막에 맞닿아 있는 상황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 지금 여기까지 거리를 확인하는 거니까 이 길이가 제일 길 겁니다. 그치? 그럼 안쪽에서 맞닿고 바깥쪽에서 맞닿고 이 두 점과 원의 중심이 전부 다 일직선상에 있는 상황이 최대거리와 최소거리가 만들어지는 상황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어떻게 찾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이거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배우는데 원의 방정식에서는 있잖아. 원 위에 한 점에서 뭐 거리를 구한다든지 이런 짓을 절대 하지 않아. 알았지? 절대. 원 위에 한 점에서 무언가 짓을 하지 않아. 원은. 알았지? 항상 어디서 관찰을 하냐? 원의 중심에서부터 관찰을 합니다. 알았지? 절대 앞으로 모든 원의 방정식 문제가 다 그래. 원 위에 한 점에서 뭘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게 실제로 원 위에 점 가지고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 시점을 바꿔가지고 생각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어떻게 구할 거냐? 무슨 색으로 할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이 길이를 빼주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이 길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구해? 아니, 점 있을 거고 점 있을 거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치?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D라고 놓을까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야? 반지름이야. 그치? 그러니까 최소값은 중심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주면 나온다. 그치? D가 지금 점과 점, 중심과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지금 D는. 그럼 최대값은 반지름을 더해주면 되겠지. D에다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써줄 겁니다. 언제나 중심에서부터 관찰을 하는 거예요. 없어. 진짜 없어. 원위의 점에서 뭘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계산하는 게 없어. 전부 다 중심으로 옮겨서. 또 두 번째. 이제 요 녀석 했으니까 직선도 해야겠죠. 이번엔 이런 거예요. 또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원위의 한 점을 고르면 이 직선까지 거리라는 건 직선까지 수직으로 내려온 최단 거리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치? 그치? 점이 막 바뀌면 아마 거리가 막 바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점이 어디 있어야 그때 최단 거리는 몇이며 최대 거리는 몇인지 이제. 오케이? 이런 걸 생각할 건데 얘는 뭘 할 거냐? 얘랑 평행한 직선들을 그어볼 거야. 이렇게 직선들을 이렇게 그었을 때 처음 맞닿는 상황. 요때 생기는 이 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최단 거리일 겁니다. 그치? 그럼 쭉 뒤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생기면 여기서 거리는 좀 더 멀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최대 거리는 언제겠어? 바깥쪽에서 이렇게 맞닿아 있는 상황. 이때가 최대 거리겠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최대 거리입니다. 그치? 그럼 이것도 어떻게 생각을 하자? 반드시 중심에서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D라고 역시 놓을 거고요. 이 길이가 반지름, 이 길이도 반지름이니까 역시 최소값은 최단 거리는 D에서 R을 뺀 값이고요. 최대 거리는 D에서 R을 더한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여기서의 D와 여기서의 D는 다른 겁니다. 지금 이 D는 두 점 사이의 거리고 여기서 D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알았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야 된다는 얘기 알았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건. 얘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치? 오케이? 똑같이 거리는 그냥 디스턴스 약자 첫 글자 D를 쓰지만 같은 D가 아니에요. 지금 알았지? 두 점 사이 거리 그 루트 하는 거고 루트 뭐의 제곱 더하기 뭐의 이게 점과 점 사이 거리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루트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뭐 절대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구하는 방법이 좀 다를 뿐. 둘 중에 뭐가 더 쉬워 보여? 얘가 좀 더 쉽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 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기본 문제 18-3번에 있는 겁니다. 네, 얘도 두 개 다 풀어줄 겁니다. 얘도 두 개 다 풀어줄 겁니다. 자, 나도 문제 쓸 동안 너희들도 문제를 한번 좀 읽어봐. 얘 문제 좀 잘 읽어야 돼. 문제 다 읽으셨나요? 자, 질문입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질문 되게 이상하네. 그치? 제곱 더하기 제곱을 보면 뭐가 떠오를까요? 빨리 책 보면 안 돼. 책 보지 말고 빨리 날 보고 대답해. 빨리 맞춰봐. 아무나 한 명. 빨리 아무거나 그냥 떠오르는 거 막 뱉어봐. 막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하면 우리 앞에 배운 것 중에 내가 알려준 것 중에 제곱 더하기 제곱 피타고라스 말고 직각삼각형 하는 거 아니니까 제곱 아니야 땡 내가 제곱 더하기 제곱 내가 책 보지 말고 대답하라는 이유인데 내가 지금 맞춘 사람한테 내가
선물 주려고 그랬는데 제곱 더하기 제곱을 보면 이 녀석이 떠올라야 됩니다. 들어봤나요? 중선정리? 아니 들어 처음 듣는데 하면 안 됩니다. 알았지? 이거 처음 듣는데 하면 16단원에 나오고요. 참고로 페이지를 알려주면 잠깐 앞에 가서 그냥 구경만 하고 와요. 앞에 이런 게 있었다. 이거 어디 있냐?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지금 페이지 16페이지에 써져 있어요. 중선정리라는 녀석. 제곱 더하기 제곱은 중선정리가 떠올라야 됩니다. 써져 있죠. 16 거기 맞나? 16페이지? 아닌데? 내가 페이지를 잘못 말해줬나? 아이고, 아씨, 내가 여기 10단원 이름으로 16페이지만 12페이지, 16페이지가 아니라 12페이지. 응. 내가 그 단원 번호를 보고 내가 페이지를 불러줘 버렸어. 그 12페이지 보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보이나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림 간략하게 그려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P가 여기 있다고 하니까 P를 여기다 두고 그냥 A를 여기다 두고 B를 여기다 둔다고 하면 이 녀석이 중선을 그어요. 중점. 이 중점을 M이라고 하면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은 2배의 PM의 제곱 더하기 뭐 AM, BM 길이 똑같으니까 아무거나 갖다 쓰면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됐나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겁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PA 제곱 요 녀석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2배의 PM 제곱 더하기 AM 제곱. 지금 저 M은 뭐야? M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어? M은 AB의 중점입니다. 지금. 오케이. 자, 여기까지 써놓고 우리 그림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림이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면 원이 있고요. 내가 항상 문제 푸는 거 보면 알겠지만 X축, Y축 잘 안 그립니다. 알았죠? 내가 왜 계속 안 그리냐면 나는 안 그려도 너희는 그려라 이게 아니라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나는 이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뭐 굳이 뭐 X축, Y축 다 그려서 문제에서 X축과 접하는 이렇게 나오면 X축은 그려야겠지, 그치? 근데 뭐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뭐 X축, Y축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그냥 얘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0,0이지. 그새 까먹었나요? 우리 x-a의 제곱, 우리 y-b의 제곱은 0, r제곱. 얘가 중심이 a, b잖아, 그치? 중심이 0,0이죠, 지금, 그치? 반지름은 1이고요, 그쵸? 그냥 가상의 원점, x축, y축이 지금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2,5가 뭐 이쯤 있을 거고, a가. b가 4,1도 뭐 여기 어딘가 있을 겁니다. 어딘가? b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m이라는 것까지 설정을 했으니까 얘네 둘의 중점에 m의 좌표가 있을 거고 중점은 두 점의 평균이니까 여기가 3,3이라는 값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A, B의 평균은 내니까. 문제가 이거라고. P가 어딘가 있어서 원래는 우리 PA제곱, PB제곱 이거의 최대 최소를 보는 건데 봐봐. 요렇게 써놓고 나면 이거 고정 아니야? AM 값은 그냥 고정돼 있는 거 아니야? 이 길이는? 그치? 왜? 얘도 고정돼 있는 점, 얘도 고정돼 있는 점인데 AM 값은 고정이야. 그치? 그래 안 그래? AM 값 구해보면 AM의 제곱 따로 써서 구해보면 얘랑 얘 가지고 두 점 사이 거리 X좌표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제곱이니까 이 길이가 5로 고정돼 있다 이거야 지금. 그치? 그럼 뭐만 하면 돼? 얘가 최소가 되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지금. 그치? 얘만 최소가 되면 돼. 그쵸? 그래 안 그래? PM이 뭐야? P가 뭔데? 원 위를 왔다 갔다 하는 점이야. 그치? 그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만 제일 짧으면 된다고. 그치? 이해돼? 이해돼? 그렇잖아? 요겁니다. 아니 조금입니다. 그치? 한 점. 원 위를 왔다 갔다 하는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의 최소값은 얘에서 얘 빼면 된다. 즉 우리가 해야 될 짓은 뭐다?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 구하고 반지름 빼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쵸? 그럼 여기를 O라고 잡고 그럼 P가 그땐 여기 있어야겠지. 그치? 여기를 M이니까 그러니까 좀 설명을 좀 써주면 PM의 최소값은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O에서 M까지 길이에서 OP 길이 빼주면 된다 이거야. 근데 참고로 OP 길이는 반지름이다. 그쵸? 됐나요?
OM에서 PM을 빼주면 된다. 그래서 OM 길이를 구해보면 0,0에서 3,3까지니까 여기는 3루트 2가 나오고요. OP 길이는 반지름이니까 1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반지름은 지금 1이. M이 왜 3,3이? M, A, B의 중점. 두 점의 평균. 오케이? 됐나요? 응. 그럼 나는 PM의 최소를 누가 또 말? 2의 제곱이 1의 제곱부터 2의 제곱인 거예요? 그치? 얘랑 얘 가지고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X좌표 길이 빼스 제곱, Y좌표 길이 빼스 제곱. 왜 4예요? 여기 내가 오라고 잘 썼지, 그치? 여기 옵니다, 알았죠? 내가 항상 말해줍니다. 초등학교를 잘 못 다녀가지고 내가 덧셈을 잘 못 배웠어요, 알았지? 내가 곱셈부터 배워가지고 초등학교 덧셈 좀 약해. 자, 여기까지가 PM의 최소잖아, 그치? 근데 나는 지금 PM 제곱의 최소를 찾아야 되잖아, 그치? 왜냐면 제곱시켜서 여기다 대입해야 돼요, 알았죠? 제곱시켜서 대입하면 됩니다. 오케이? PM의 여기 제곱의 최소값이잖아, 그치?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그래서 PM의 제곱은 좀 겁먹을 필요 없어. 우리 이거 다 전개할 줄 알잖아, 완전 제곱식, 그치? 완전 제곱식 다 전개할 줄 알아요? 이놈 전개하면 18되고 1되니까 여기가 19 마이너스 6루트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이 녀석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주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최종 답이 2배에 19 마이너스 6 루트 2 더하기 5 이렇게 돼서 24야? 여기가 48 마이너스 12 루트 2가 답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문제가 숫자가 좀 거지같이 줘가지고 계산이 이상한 거지. 숫자만 여기가 3, 2 이렇게 있으면 숫자 되게 이쁠 텐데, 그치? 얘 어디서 나왔어? 요겁니다. 지금 요거예요. 제곱 더하기 제곱은 항상 중선 정리로 바꾸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으로 문제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잘 설명해서 이해는 일단 됐지, 그치? 어렵다라는 느낌은 오지만 이해는 됐죠, 그쵸? 어려운데 못 알아듣진 않았어요. 그죠? 근데 이게 사람이 좀 그래. 어려운 개념들은 있잖아. 머릿속에서 훨씬 빨리 없어집니다. 진짜 빨리 없어져. 정말. 그래서 기억 안 나면 또 와서 뭐 질문도 하고 동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동영상도 보고 계속 봐야 돼, 뭐. 계속. 이게 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 안 나와. 너무 쉬워가지고. 아니, 너희를 이렇게 겁주는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런 너무 쉬워가지고 안 나와요. 이런 쉬운 문제 나오면 뭐 전교생 다 맞출 수 있어요, 이제 그때. 우리가 이런 거 막 100번 풀어봤다고 해봐. 뭐 못 맞추겠어?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설명을 들어도 못 알아듣겠는 문제도 막 있단 말이에요. 오, 나는 저건 못 풀겠네. 막 이런 문제들이 막 존재해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요 문제 풀었으니까 내가 이 문제도 하나 풀어준다 그랬죠, 그렇죠? 이거는 연습 문제가 하면 있습니다. 쇽 어딨니? 여기 있네. 18-6번입니다. 연습 문제 6번을 풀어줄 거예요. 문제 읽어봐봐. 문제 한번 내가 또 쓸 동안 연습 18-6번 어디 있니? 2점 2,6 이 녀석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위의 점 P에 대하여 삼각형 첫 번째 문제는 최소값을 구하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라니까 그냥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자 그냥 이렇게 풀게요. 알았죠? 두 개 구해놓으면 내가 1번, 2번 다 풀 수 있잖아. 답 찾을 수 있으니까. 네, 지울게요. 풀이. 이건 도대체 왜 이 문제냐 하고 이제 그림을 좀 보면 자, 그림이 이런 겁니다. 아래다가 더 원이 있고요. 2,6 뭐 있겠죠. 5,2 뭐 어디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원 위에 이제 한점 P가 이렇게 원 위에 P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할 거라고 이렇게 쇽쇽 왔다리 갔다리 하면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다. P가 또 옮기면 삼각형이 또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할 건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되잖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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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얘를 밑변으로 볼 거다 이거야. 이해돼? 그러면 밑변은 고정돼 있잖아. 그치? 그럼 높이가 최대일 때 넓이가 최대일 거고 밑변이 최소일 때 넓이가 최소일 거야. 그치? 높이를 보니까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수직으로 내려온 이 길이가 높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딱 이 상황. 왜? 원 위에 한 점에서 이 직선까지 최대 거리와 최소 거리를 찾는 겁니다. 지금 그치? 그게 최대 높이와 최소 높이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고? 이 D만 찾으면 돼. D가 뭐야? D가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만 찾으면 돼. 왜? 그럼 P가 여기 있을 때가 삼각형 넓이가 제일 작을 거고 P가 여기 있을 때가 삼각형 넓이가 제일 크겠지. 당연히 높이가 제일 짧고 제일 기니까. 그치? 그치? 기석이 됐나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만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지름 빼면 이게 최소 높이, 반지름 더하면 최대 높이. 네, 더 많이 그리지 않는 그림은 막 눈에 보기에 복잡하니까. 자, 일단 AB 길이부터 좀 구합시다.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AB 길이 루트 X좌표 끼리 빼서 제곱 Y좌표 끼리 빼서 제곱하면 높이가 이쁘게 나와요. 근데 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려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그치? 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잖아. 노란색 어디 갔어? 요 식을 알아야 돼. 질문. AB 기울기 얼마?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3분의 4. 그치? 지금 얘네 두 개 기울기. 그새 까먹었나? 기울기가 뭐였더라? 글쩍 X좌표끼리 뺀 거 분의 Y좌표끼리 뺀 거가 기울기죠. 뭐 두 점 가지고. 그치? 기석이 됐나요? 됐나요? 기석이 좀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야? 정신 차리고 있지? 그치? 잘 듣고 있죠? 자, 그럼 직선 어떻게 구할 거야? Y는 기울기에 이 점 지나든 이 점 지나든 아무거나 쓰면 되니까 X 마이너스 X좌표 더하기 Y좌표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그쵸? 기억나죠?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주면 4X 더하기 3Y 마이너스 14는 0 뭐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서부터 0,0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할 겁니다. 됐나요? 지금 이 직선은 요 녀석이고요. 0,0에서부터 여기가 0,0이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쓸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x의 개수랑 y의 개수 제곱 시켜서 더하고요. 분자에 x, y에 00 대입하자 그랬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뭐 5분의 14가 나오죠. 그러면 최소 높이는 삼각형의 높이는 5분의 14에서 반지름 길이 2를 빼준 거니까 5분의 4가 될 거고요. 그쵸? 왜 지금 이 최단 거리 얘가 지금 최소 높이가 되는 거잖아. 최대 높이는 5분의 14에서 반지름을 더해준 거니까 5분의 24가 될 겁니다. 반지름이 왜 2예요? 짜잔. 2죠, 그쵸? 자, 그래서 역시 최소 넓이는 밑변은 5로 고정이니까 얘가 지금 밑변이죠.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 최대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2에서 이런 값을 가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최대 넓이, 최소 높이가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거다. 뭐 이런 겁니다. 흥미 어렵다. 어렵네, 어려워. 자, 여기까지가 고작 한 3분의 1 정도 했어요, 이제. 다음 나갈 건 원과
아까 전에 x축, y축과의 위치관계를 봤잖아. 그치? x축, y축이 아닌 다른 직선과 위치관계. 그냥 임의의 그냥 어떤 직선과 원의 위치관계.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참고로 이게 나는 노트 필기, 나는 옛날부터 이걸 썼거든. 노트 필기 할 때 나는 얘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항상 해놨어. 그래서 노트 필기 하다 보면 빨간색 세모를 보면 여기에 뭔가 적혀 있다. 라는 게 노트를 후루룩 넘기다 보면 이제 찾을 수 있어서 난 얘를 맨날 빨간색으로 필기했었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라 뭐 그런 건 아니야. 자, 그런 건 아닌데 나는 그냥 그랬다고. 자, 얘는 뭘 볼 거냐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둘 다 알려줘 보니까 아시야 하나도 벅차. 알았지? 하나만 알려줄 거예요. 대신에 하나만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으니까 하나만 알아도 됩니다. 알았죠? 아니야? 둘 다 알아야 돼? 하나만 알려줄게요. 난. 사실 세 개가 있는데 이 책에는 두 개가 나와 있고요. 나는 그 중에 하나만 알려줄게요. 알았지? 오케이? 자. 나머지 하나는 그 두 번째 수학화 들을 때 들으면 됩니다. 그때. 자, 원하고 직선의 관계를 보면 제발. 원, 직선. 이렇게 원하고 직선이 만나지 않는 상황도 있을 거고, 그치? 원, 이렇게 맞닿아 있는 상황도 있을 거고. 우리가 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배웠죠, 옛날에, 그치? 마지막으로는 원, 직선. 이렇게 원과 직선이 두 번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선 뭐랑 뭐를 관찰하냐?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 요 녀석과 반지름의 싸움이에요. 누가 이길 것인가를 보는 겁니다. 중심 직선 거리와 반지름의 싸움이에요. 알았죠? 중심 직선 거리라는 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수직으로 내려간 거리를 보는 거지. 그치? 봐봐. 얘 봐봐. 여기서 그러니까 중심이 여기 있으면 중심에서 직선까지 수직으로 내려온 여기서 여기까지가 D야. 그치? 자, 질문.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반지름보다 길어, 짧아 지금? 그냥 딱 눈으로 봐도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반지름보다 길죠. 그쵸? 그러니까 만나지 않을 때는 누가 이겼어? D가 이겼어요. 오케이? 이게 D라고 쓸 겁니다. D. 소문자 D. D가 이겼습니다. 반지름은 R이라고 써요. 두 번째, 접하는 상황. 접하는 상황은 D랑 R이랑 어때? 지금 이 상황은 그림 보니까 같아. 그치? 그러니까 비겼어 이때는. 1대1이야. 사이가 좋아. 자, 세 번째는 여기서 와. 중심이 있으면 여기까지만 D잖아. 그치? 우리 참고로 이때는 반지름을 이런 식으로 긋는다. 우리 중딩 때 다 배웠어요. 그쵸? 그쵸? 여기서 뭐 피타고라스 가지고 얘네 둘 길이 똑같고. 그치? 이런 그림 그렸었잖아. 그치? 얘가 D고 얘가 R이겠네. 그럼 지금 얘가 D고 얘가 R이니까 D랑 R 중에 누가 더 이겼어? 누가 더 길어? R이 더 길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두 번 만날 때는 반지름이 거리보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보다 길다. 오케이. 여기서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계속 잘 못 쓰는데 하나만 더 연습해 볼까요, 내가? 다시 17단원으로 돌아가서 1,3에서 3x-4y 플러스 5는 0까지 거리를 구하시오. 이제 이런 문제. 점이 있고 직선이 있어서 이 거리를 구하는 문제. 요 길이를 구하는 문제. 그치? 이거를 구할 때 우리 어떻게 했어? 루트 x의 개수, y의 개수 제곱시키고 분자에. 그쵸? x, y에 1, 3 대입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3 빼기 12 더하기 5의 절대값. 얘가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5분의 7? 아닌데? 8이니까 4? 뭐 거리가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했었어요. 알았지? 이 공식 계속 쓸 거라서 내가 그냥 한번 다시 알려주고 가는 겁니다. 이 공식 계속 쓸 거예요. 여러분이 알죠? 그쵸? 이거 배웠죠? 그쵸? 100만 년 전에 배웠죠? 그쵸? 배우긴 배웠잖아. 어디선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치? 배웠다 정도는 기억이 나지. 그치? 자, 문제 보기 1번 볼게요. 보기 1번. 보기 1번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다른 단원에서는 내가 보기를 많이 안 풀었잖아. 그치? 근데 원은 보기를 내가 거의 다 풀고 넘어갈 거야. 왜 그러냐면 너무 어려워. 기본 문제도 어렵고. 그래서
맨날 말하지만 학교 시험은 얘보단 어렵어요. 정석 연습 문제보다 학교 시험이 당연히 더 어렵습니다. 큰일 났지, 그치? 자, 근데 뭐 학교 시험 직선 y는 x 더하기 n과 저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루트 2인 원이 있어요. 얘랑 얘가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n의 값 또는 n의 범위를 구하시오 해서 1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1번) (2번) (3번) 중에 3번이죠, 그쵸? 1번, 2번, 3번 중에 3번 상황이에요 지금, 그치? 그럼 D랑 R 중에 누가 더 길어야 된다? R이 더 길어야 된다. 그렇죠?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겁니다. 지금 요 놈 보면 반지름은 2루트인 걸 알아요, 근데. 그쵸? 중심이 원의 반지름 8이니까 반지름이 2루트입니다. 그럼 이제 D만 좀 찾으면 되는데 D는 중심 0,0에서 저 직선 일반형으로 고쳐야 됩니다. 이 거리가 D죠.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D입니다. 지금 그치? 그치? 그래서 공식을 한번 써보니까 루트 x의 개수의 제곱, y의 개수의 제곱 절대값 0 대입하면 그냥 n만 이렇게 남아요. 그치? 됐나요? 얘가 D인데 2루트 2 반지름보다 작아야 된답니다. 됐나요? 됐나요? 얘가 D야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그래서 루트 2니까 양변에 루트 2 곱하면 n의 절대값이 4보다 작다인데 문제는 이걸 푸는 법을 또 몰라요, 나는. 자, 이거는 근데 뭐냐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우리 절대값이 뭔지 자, 질문. 딱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하면 선물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절대값은 무엇일까요? 오, 정확합니다. 어떤 3의 절대값이라는 건 수직선에서 0이라는 지점에서부터 3이라는 지점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를 의미하죠. 이렇게 배웠습니다. 마이너스 3의 절대값도 그러니까 0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 떨어진 거리니까 거리는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이런 거예요, 얘도. 0에서 n까지 거리가 4보다 작으면 돼, 알았지? 그 말은 있잖아. 봐봐. 수직선이 있어요. 여기 0이 있다. 여기 4가 있고 오른쪽으로 4칸, 왼쪽으로 4칸 이렇게 그림이 두 개가 있다고 해봐. 여기 이쯤 있어야 원점까지 거리가 4보다 짧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4보다 길 거 아니야. 그치? 이해돼? 즉 0에서 n까지 거리가 4보다 짧아야 된다는 건 이 사이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쵸? 됐나요? 그래서 이 녀석이 마이너스 4에서 4 사이에 있어야 거리가 4보다 짧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그 예원이 개인 카톡으로 나한테 연락을 해요. 알았죠? 내가 선물 줄게요. 카톡 안 하면 안 줍니다. 알았죠? 자,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녀석을 좀 하나 기억을 해둡시다. 만약에 어떤 x라는 녀석의 절대값이 뭐 a보다 작다 이렇게 써있잖아? 그럼 x 가운데 쓰고 양 옆에 a 쓰고 마이너스 a 쓰고 무조건 이렇게 바뀝니다. 오케이? 이 녀석을 좀 하나 기억해 놓으면 문제가 좀 풀기가 편할 거예요. 봐봐, 딱딱 똑같이 봐봐. n 쓰고 4 마이너스 4 이렇게 작은 거랑 큰 거 사이에 있다. 하나 더. 만약에 부등호가 반대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써 있으면 이 말을 기억해야 돼.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다.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다. 뭔 말이냐면 얘가 작은 거고요. 얘가 큰 거거든 지금.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 얘는 왜 이렇게 되냐? 봐봐. x의 절대값이 3보다 크다 이렇게 써 있으면 있잖아. 그럼 원점에서 x까지 거리가 3칸보다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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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0, 여기 3, 여기 마이너스 3 하면 봐봐. 3칸보다 이번엔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이 이런데. 그치? 여기 안 돼. 그치? 여기서 여기까지 3칸보다 짧으니까. 이런데.
3보다 오른쪽 아니면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 있어야 0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어. 0에서 3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거야. 됐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작다랑 요거 3보다 크다 이렇게 답이 두 군데 써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자, 짜잔짠짠짠. 근데 뭐 이거 오늘 그 정석 연습 문제 통틀어 가지고 한 두 번밖에 해볼 일이 없어요. 알았죠? 연습 문제까지 통틀어서. 그러니까 거의 몰라도 큰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라고 써 있네요. 접한다. 그럼 봐봐. 접한다. D랑 R이랑 어떻다? 같다. 그치? 2번 상황, 그치? 2번 상황 D랑 R이랑 같으면 문제를 다시 푸는 게 아니라 여기 봐봐. 얘가 D고 얘가 R인데 얘가 D고 얘가 R인데 여기가 그럼 등호로 바뀌겠지, 그치? 그치? 그럼 여기도 등호로 바뀌겠지? 그럼 그냥 문제가 이렇게 되겠네. n의 절대값이 4다. 그럼 n 값은 얼마다? 뿔마 4다. 오케이? 1번 풀었으니까 2번도 그냥 이 부등호 자리가 등호로만 바뀌면 되겠네. 그치? 왜 이거에서 이거니까. 그쵸? 3번 문제도 보면 그러니까 3번 문제는 만나지 않는다. 자, 1번 문제랑 봅시다. 이 3번 문제는 그럼 D가 더 커야 되잖아. R보다. 그치? 그치? 만나지 않는다. D가 이겨야 된다. 그치?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얘랑 부등호 방향이 반대겠네요. 그쵸? 그럼 얘랑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써져 있겠네. 그치? 그러니까 n의 절대값이 4보다 크다. 이렇게 써 있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요 녀석이 지금 얘입니다. 얘. 4보다 멀리 떨어져 있으려면 마이너스 4 왼쪽, 그치? 하고 4 오른쪽. 이런 1차 이 절대값 부등식 풀 땐 머릿속에 수직선이 좀 그려져 있어야 돼. 알았지? 4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 마이너스 4보다 왼쪽, 4보다 오른쪽. 이렇게 해서 답을 쓰는 겁니다. 얘는 거리가 4보다 짧아야 돼? 그럼 마이너스 4랑 4 사이에 있어야겠네.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얘도 한참 수상해 14단원 뒤에서 두 번째 단원에서 이제 이걸 좀 자세히 다룰 거예요. 얘는 이제 이렇게 풀면 된다. 이게 보기 문제였습니다. 지금 내가 설명한 게 55페이지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의 두 번째 1, 2 써져 있는데 55페이지에 두 개 써져 있는 것 중에 아래 것만 설명한 겁니다. 첫 번째 거는 사실 오늘 안 알려주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어딨어? 수학상에 8단원 개념이 좀 잘 되어 있어야 좀 배울 수 있어요. 알았지? 그래서 그걸 다 듣고 나중에 두 번째 공부할 때쯤에는 수학상이 한 번 다 배웠을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그러면 그때는 이제 첫 번째 방법도 얘는 그냥 그래서 그런 거구나 하게 될 거예요. 알았죠? 어렵다기보다 그 8단원 개념이 좀 필요해서. 자, 이 정도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는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관찰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그 중에 좀 나는 한 녀석이 좀 마음에 들어. 뭐? 사이 좋은 녀석들. D랑 R이 사이가 좋을 때 있잖아요. 1대1일 때. 그 상황을 조금 더 관찰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를 거냐? 원의 접선의 방정식. 처음이죠. 우리 3억짜리 처음이잖아. 별표가 3억 개 있습니다. 이게 왜 별표가 3억이냐면 우리 개정 후 말고 개정 전 교육과정으로 설명을 해줄게. 아니다. 지금 수학상, 수학하, 뭐 아니면 나머지 그냥 미적분 1, 미적분 2, 확률과 통계, 기하 벡터 이렇게 있다고 하면 접선의 방정식 있잖아. 이만큼에서 나와요. 수학상도 뒤에 가면 접선 구해야 되고요. 접선 구하는 문제가 거기도 있어. 수학상은 2차 함수에서. 얘는 3차 함수에서. 얘는 쌍곡선 타원 막 이상한 그림에서. 얘는 막 이상한 초월함수라고 하는 거지같이 생긴 막 그런 함수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배운다고. 여기서도 배우고 여기서도 배우고 여기도 배우고 여기도 배우고 여기도 배우고 그걸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배우는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이거 안 배워도 여기 배울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알았지? 이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앞으로 너희를 무지막지하게 괴롭힐 거야. 알았지?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지금 여기서 잘 못 배워놓으면 큰일 나겠다. 그치? 그치? 근데 반대로 여기서 좀 잘 배워놓으면 앞으로 남은 거에서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알았지? 특히나
지금 우리가 오늘 할 여기서 배울 거랑 여기서 배울 거 있잖아. 99%가 똑같아요. 문제 푸는 방법도 막 똑같아요. 그냥 이거 가지고 오늘 배운 거 가지고 기하 벡터 딱 피고 접선의 방정식 구하면 다 구할 수 있어요. 알았지? 오케이? 자, 볼게요. 선생님 구라가 좀 심한가? 자, 진짜 거의 똑같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볼게요. 원이 있고 다시 그림 하나 그려보면 그냥 접선이 있고요. 그럼 이 선을 우리가 접선, 딱 맞닿아 있는 선을 접선이라고 부르고 이 맞닿아 있는 요 상황을 접점, 이 점의 좌표를 접하는 점이다, 접하는 선이다 라고 해서 접선과 접점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건 알지, 그치? 그럼 우리가 어쨌든 접선도 직선 아니야. 접선도 직선이란 말이야. 접하는 직선의 줄임말이거든. 접선도 직선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랍니다. 그치? 그럼 가장 기본적인 상황은 뭐랑 뭘 찾아야 할까요? 우리 직선의 방정식 저 앞에서 직선의 방정식 세울 때 뭐랑 뭘 알아야 직선식을 세울 수 있었어?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 그렇잖아? 그치? 그 두 개를 알아야 식을 세울 수 있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접점이 주어져 있어. 만약 문제에서 접점이 몇 컴마 몇 주어져 있어. 그럼 기울기만 찾으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접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는 경우. 첫 번째.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 뭘 하자. 접점은 아니까 기울기만 좀 찾아보자. 기울기를 찾아보자 이런 겁니다. 자, 원이 있고요. 그냥 원 위에 원에 뭐 식이 뭐라고 주어져 있을 거야 분명히. 원의 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식을 구할 수 있는 거거든. 원의 식이 주어져 있을 거고 문제에서 이 점의 좌표가 주어진다고. 한 점에 여기 좌표가 주어져 놓고 얘를 접점으로 하는 요 접선을 한번 찾아보시오. 문제가 이렇게 나오거든. 오케이? 원도 주어져 있고 저 점의 좌표도 주어져 있고 저 직선만 찾아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알았지?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을 하면 수직이 된다 정도는 다 할 수 있죠. 그쵸? 봐봐. 나는 기울기를 구할 건데 수직이 보이네요. 기울기를 구할 건데 수직이 보여. 뭐 할 거야?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어이? 뭔가 기억 안 나는 표정인데 기억나요?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그치? 기석이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 마이너스 1 알지? 그치? 알지?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이게 끝이, 이게 설명 끝이에요. 공식도 있는데 그건 맨 마지막에 얘기해 줄 거고. 자, 문제 바로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보기 문제 볼 거예요. 보기 2번. 원 위의 점. 뭐야? 보기 2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위의 점 2,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뒤에 건 안 썼습니다. 그림이 이런 거라고. 중심이 0,5이고 반지름이 5짜리 원이 있고요. 2,1이 원 위에 점이랍니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2,1을 접점으로 하는 요 직선을 구해라. 이런 얘기겠지, 지금 문제가. 그치? 그럼 뭐 한다고? 갖다 그어보라고. 그럼 수직이 되잖아. 그치? 지금 여기가 2,1이에요, 2,1이야. 그럼 요놈 기울기 얼마? 기울기 얼마? 아니,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봐. 기울기 얼마? 0,0, 2,1. 얼마? 경우는 얼마? 오씨, 기울기. 그치, 기울기.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치? 기울기 2분의 1. 그럼 질문. 요놈 기울기는 얼마? 그치?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그치?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요놈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그럼 내가 찾으려는 직선은 얘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네. 그치?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2 괄호 x 마이너스 2 더하기 1 하면 답 나온다. 정리하면 답입니다. 이렇게 풀면 된다. 중심이 0,0이든 0,0이 아니든 뭐 내가 문제 하나 또 더 만들어 볼게요. 이건 책에 없는 건데 그냥 내가 막 쓸 거예요. 문제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25 위의 점 마이너스 2,2 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자, 일단 위의 점이라니까 얘 여기다 대입하면 식은 당연히 성립해야 됩니다. 알았죠? 당연히 이제 위의 점이라는 2,1을 여기다 넣었는데 막 등호가 성립 안 하면 안 되겠지, 당연히. 그래서 이 마이너스 2,2 저기다 넣으면 성립할 거예요. 내가 성립하게끔 숫자를 썼거든, 지금. 자, 그림 또 이런 겁니다. 중심이 이번엔 0,0이 아니라 승희야 중심 몇 컴마 몇이야 이거? 그렇죠. 1, 마이너스. 중심이 여기가 이제 1, 마이너스 2가 있는데 그럼 마이너스 2,2가 뭐 이쯤 있나 봐. 그치? 얘보다 왼쪽 위에 있겠지 뭐. 그치? 그래서 이 점을 접점으로 하는 요 녀석을 찾아보시오. 이제 이런 문제죠. 그쵸? 똑같이 합니다. 갖다 그어요. 갖다 그으면 수직. 그치? 기울기 얼마? 아니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나? 마이너스 3분의 4 그치? 아니 x의 x좌표끼리 빼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y의 증가량이 우리 이렇게 찾잖아. 그치? 이렇게 찾았잖아. 아니었어? 나 혼자 그렇게 했었어? 그치? 이렇게 했잖아. 그치? 그렇잖아. 얘도 2 빼기 0분의 1 빼기 0 한 거잖아. 그치? 이제 하면 기울기가 요놈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질문 요놈 기울기는 얼마다? 4분의 3이다. 뒤집어서 부호 바꾸면 곱하면 마이너스 1 된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찾는 녀석의 요놈 기울기가 4분의 3이 된다. 그쵸? 그러면 얘를 지나고 기울기가 이거다. 다 찾았네. 그치? y는 4분의 3 괄호 x-x좌표 더하기 y좌표 이렇게 세우면 접선의 방정식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이 방법을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 방법을 절대 까먹으면 말이 안 나와.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알았죠? 내가 지금부터 공식을 알려줄 건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공식을 알려주면 애들이 이걸 까먹어. 공식만 쓴다고. 알았지? 절대 까먹지 않은 채로 공식도 써야 돼. 알았지? 공식까지만 알려주고 싶으면 안 될까요? 공식까지만 알려줄게요. 1번까지만 하고. 자, 공식이 있습니다. 그게 보기 2번에 나와 있어요. 지금 공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요 녀석 위의 점을 x1 좀 그런가? 우리 x1 하면 헷갈리더라고 애들이. 알파 컴마 베타라고 할게요. 위의 점이라는 글씨를 보면 요 녀석이 접점이야 생각할 수 있어요. 위의 점 알파 콤마 베타에서 접선의 방정식 줄여서 그냥 접방이라고만 써요. 접선의 방정식. 공식 유도해 줄 건데 공식 유도하는 과정은 이 문제 풀이 방법과 100% 똑같습니다. 알았죠? 숫자 대신 문자 가지고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 볼게요. 원이 있고 중심이 0,0이면 원이 있고요. 그냥 대충 있어요. 알파 콤마 베타가 여기 있어서 나는 지금 요 녀석을 찾고 싶어. 그치? 이 접선을. 중심은 0,0이에요. 볼게요. 연결. 이렇게 연결. 수직. 기울기 얼마? 알파분의 베타. 그치? 알파분의 베타가 기울기. 요놈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베타분의 알파. 그치?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베타분의 알파라는 건 직선식이 y는
마이너스 베타분의 알파 괄호 x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분모에 있는 베타가 좀 꼴보기 싫잖아. 그치? 양변에 베타를 곱할 겁니다. 베타 y는 얘 전개할 거고 마이너스 알파 x 더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인데 자 봅시다. 봐봐 뭐 2,1이 뭐 어떤 직선 위에 점 막 이런 게 써 있어. 뭐 할 거야? 대입. 그치? 알파, 베타가 요놈 위에 점이래. 그치? 뭐 할 거야? 대입. 그쵸? 대입 한번 해보면 대입한 거 불러봐. 대입한 거 경훈아. 경훈 대입한 거 불러봐. 알파 얘를 여기다 대입한 거잖아. 지금 여기다 대입한 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얼마다? R 제곱이다. 그치? 그러니까 성립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요만큼이 얼마다? R 제곱이다. 그치? 그래서 요 놈만 이항하면 답입니다. 공식이에요 얘가. 알파 x 더하기 베타 y는 R 제곱 이렇게 쓰면 얘가 알파, 베타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근데 그럼 지금 이 공식은 있잖아? 중심이 0,0일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라는 거거든. 그치? 이런 원에서만 접해야 돼. 그치? 오케이? 근데 원이 중심이 0,0만 나오겠어? 그럴 리 없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얘는 유도 안 해줄 거야. 좀 더 긴데 방법은 똑같아요. 알았죠? 또 공식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 제곱 위의 점은 똑같이 알파, 베타에서 접선의 방정식. 얘는 책에도 없습니다. 책에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알려줘 놓고 얘도 무조건 익혀 넣어야 됩니다. 공식만 알려줄게요. 바로. 공식이 더럽게 길게 생겼죠. 이거를 얘를 그냥 알파 마이너스 a x 곱하기 x 마이너스 a 더 이렇게 외우려고 하면 안 외워지거든. 이건 이렇게 못 외우고 적용시키는 방법 알려줄게요. 얘랑 적용시키는 방법이 똑같아. 봐봐. 아까 전에 우리 보기 1번 문제가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위에 점 2,1 이렇게 있었잖아. 그치? 봐봐. x제곱을 뭐라고 쓰냐면 x 곱하기 x라고 써봐. 더하기 y제곱도 y 곱하기 y라고 쓰고 는 5 그대로 써. 똑같은 식 쓴 거야 사실. 그치? 그래서 앞에 있는 녀석한테만 얘를 갖다 이렇게 대입을 해줍니다. 이러면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공식이야. 봐봐. 알파 베타. 봐봐. 알파 x 베타 y r제곱. 알파 베타라고 하면 그치? 그러니까 그냥 2x 더하기 1y는 5. 얘가 그냥 답이라고. 알았지? 얘도 그러니까 똑같아. 봐봐. 얘도 지금 아이고 치면 안 돼. 여기다 또 쓰려고. 봐봐. 얘도 이 식을 똑같은 괄호 x-a x-a 더하기 y-b 똑같은 식을 두 번씩 써주고 는 r제곱 해서 알파 베타잖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x에다만 알파, 뒤에 있는 y, 앞에 있는 y에다만 베타. 이렇게 앞에 있는 녀석에만 숫자를 대입한 거라고. 오케이? 이해됐나요? 방금 얘랑 똑같이 하잖아. 그치? 두 개 써놓고 앞에 있는 녀석에만 대입 하면 a는 상수일 거라 얘가 계산돼서 숫자 하나로 나올 거야. 싹 정리만 하면 돼. 이제 정리만. 이게 접점이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 공식입니다. 9시까지 좀 쉬었다가 할게요.